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입동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날씨가 조금 아, 차가운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된서리도 한두 번 내렸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찰 때 특히 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럴 때 자기 몸 관리를 잘 하셔야지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67강째입니다. 67강째.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욕계에서 우리가 인식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문 인식 과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세 번째는 오문 인식 과정을 우리가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외부의 그 정신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욕계에서 인식 과정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욕계라 하면 우리가 세 속에 끄달려서 번뇌와 고통을 달고 사는 이게 이제 욕계잖아요. 욕계. 다시 말해서 오욕락에 찌들어져 있는 그런 그 계가 욕계입니다. 욕계. 오욕락이라 그러면 그 재물욕이요, 색욕이요, 식욕, 수면욕 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뭡니까? 오욕락이라고 그러죠. 오욕락을 우리가 떨쳐야지만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우리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 오욕락에서 벗어나려면은 인식 과정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됩니다. 그 인식 과정에는 유익한 마음을 갖는 게 있고 또 그 해로운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유익하게 가져가려면은 유익한 주의력을 가져야 되고 또 해로운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에는 해로운 주의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유익한 주의력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어떤 물질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으로 하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그 본질을 보지 않고 그 형상만 바라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끄달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유익한 그 주의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물질 대상에 대해서 대상에 있어서 근본 본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뭐죠? 지수화풍. 어떤 물질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에 그 지가 단단한 거죠. 수가 유연한 거고 유용성을 갖는 거죠. 화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흩날려가는 거잖아요. 풍이 흩날려가는 거고 화라는 게 뭐죠? 어떤 온도, 체감을 느끼는 것들이 다 뭡니까? 지수화풍입니다. 그 어떤 본질 대상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4대 지수화풍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현명한 주의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대를 본질을 4대로 바라볼 때 이렇게 현명한 주의력을 가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반면에 어리석은 주의력이라는 게 뭐냐? 그 대상의 물질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본질을 보지 않고 그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같이 이제 저분 얼굴이 잘났네, 못났네. 또 내지는 저분은 학식을 갖춘 분이네, 학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분이네. 또 저분은 남자네, 저분은 여자네. 네. 또 예를 들면은
음, 이 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돌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인식하는 것이 어리석은 주의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익한 우리가 마음을 갖고 유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관찰을 하고 유익한 마음으로 주의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물질을 그 자체 본질로 바라봤을 때,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으로 바라봤을 때, 또 원인과 결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다. 그 본질을 원인과 결과로 바라보았을 때 유익한 주의력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무상고무하라고 봐야 됩니다. 무상이라는 게 어떤 그 물질의 본질이 무상하다는 얘기는 항상됨이 없다고 바라봤을 때 그게 유익한 주의력이고, 고라는 것은 항상됨이 없는데도 계속 그게 항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뒤따르는 고통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라는, 그러니까 이 실체가 없다는 것으로 본질을 바라봐야 되는데,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계속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우리가 뭐죠? 어리석은 주의력이 되겠죠. 이 형상, 제 지금 이 모양이, 얼굴이, 이 이미지가 행복하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뭔가 저 사람이 끄달려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데서 뭐가 오죠? 업이 생기는 겁니다. 업이. 네, 업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좀 뒤에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기에서 현명한 주의력이 있고 또 어리석은 주의력이 있는데, 현명한 주의력이라는 것은 그 물질을 본질을 바라보는 4대로 지수화풍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무상고무하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현명한 관찰이요, 현명한 주의력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해로운 그 마음, 해로운 그 주의력은 또 어떤 것이냐? 그 물질의 본질을 실체를 형상으로 바라보고 어떤 판단을 했을 때, 그것은 해로운 주의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념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그 해로운 주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념이라는 게 벌관자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생각하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업이 생기는 겁니다.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지. 바라보는 것이 잘못 바라봤을 때 생기는 고통이 오고, 또 생각을 내가 잘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뒤따르는 고통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념적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그 해로운 주의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욕계에서의 우리가 그 인식 과정은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욕계에서 인식 과정은 유익한 주의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해로운 주의력이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익한 주의력은 물질을 그 본질 자체 4대로 지수화풍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원인과 결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뭐였죠? 무상고무하로 관찰할 수 있을 때 유익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유익한 그런 관찰법을
주의력을 갖게 된다. 예. 해로운 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어떤 형상으로 남녀로 본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실체로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바라봤을 때 그게 해로운 주의력이 발생하게 된다. 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문 인식 과정을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욕계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인식 과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문 인식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것은 의문 인식 과정이라는 게 뭐냐? 욕계의 의문 인식 과정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욕계에서 의문 인식 과정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의문 전향입니다. 저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방언가라고 해서 마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죠. 쭉 마음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대상의 어떤 물질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봤을 때 그 물질이 뭔가 의문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의문 전향입니다. 네. 두 번째가 자아나 의식입니다. 자아나 의식. 자아나 의식이라는 게 속행심이잖아요. 속행심. 저게 뭘까? 그러면서 쭉 지나갑니다. 저게, 제 얼굴을 지금 이렇게 보고, 저분이 누구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하고 그런 속행심이 쭉 가다가, 저분, 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할 때 뵀던 김태달이다. 이렇게 딱, 어떻게 됩니까? 알아차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아나 의식이 쫙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저분 옛날에 정보통신기술사협회 회장이었던 김태달이라고 딱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아나가 쭉, 방언가, 마음의 문이 쭉 흘러가다가 어떤 물질 대상이 딱 잡히면 의문 전향으로 바뀌죠. 의문 전향에서 저게 뭐지? 하고 쭉 자아나로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딱 인식하게 되죠. 그러고는 등록을 하게 됩니다. 내 생각에 등록하게 되죠. 네. 의문 전향, 두 번째 자아나, 그 다음에 등록, 이런 단계를 거치고 의문인식 과정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이 방언가로 쭉 흘러가다가 그 다음에 의문 전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자아나 속행심으로 바뀌죠. 그리고 등록을 하고 등록이 끝나고 나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방언가 상태로 또 흘러가죠. 쭉 흘러가다가 또 어떤 대상을 보고 의문 전형으로 또 흘러가죠. 그러다가 자아나를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였지? 저 물질은 내가 예를 들어가서 반지가 하나 생겼다 이거죠. 이 반지는 누가 준 거지? 언제 내가 이 반지를 받았지? 이 반지는 그 몇 돈이었던가? 이렇게 자아나가 속행심이 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등록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옛날에 결혼할 때 결혼 반지야. 그리고 이 반지는 다이아몬드고 이건 내 돈짜리 다이아몬드인데 결혼할 때 내가 받았던 반지야 라고 딱 등록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자아나로 또 흘러가요. 이 자아나라는 게 방언가로 흘러가죠. 마음의 문이 또 열려서 쭉 흘러가다가 또 어떤 대상의 물질을 바라보면 또 그게 의문 전형으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인데, 오문 인식 과정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오문이라는 게 안, 이, 비, 설, 신이잖아요. 예.
눈으로 인식하고, 안식이죠. 안식. 눈으로 인식하는 게 안식. 이, 귀로 듣고 인식하는 거예요. 예. 비, 코로 냄새를 맡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비식입니다. 설, 맛으로, 맛을 보고, 느낀 인식하는 게 뭡니까? 설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안입이 설, 신, 몸,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인데, 오문 인식 과정에 이제는 우리가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알아차리잖아요. 알아차리죠. 그 다음에 그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안문 인식 과정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대상 물질이 있으면은 이러한 어떤 막대기가 있으면은 이런 막대기가 있으면은 제일 처음에 이 물질이 뭘까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무로 되어 있는 막대기다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 이걸 이제 이 형상을, 이 막대기의 형태와 상태를 지각하는, 그러니까 이 막대기, 옛날에 내가 들고 있었던 이 막대기하고, 이 막대기가 내 손에 잡히기 이전에는 어떤 형태로 이 막대기가, 나무가 형성돼 있었을까? 그러니까 큰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또 베어와서 제재소에서 베어서 또 이제 이 조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막대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그런 형상을 지각하는 그런 의문인식 과정을 가져갑니다. 알아차리고 형상을 지각하는 의문인식 과정으로 가져갑니다. 세 번째는 그 형상을 파악을 하죠. 이 막대기 이름이 뭘까? 이거는 싱잉볼을 울리는 막대기다. 이렇게 형상의 이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대상의 이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 이미지라는 게, 이 막대기가 싱잉볼을 두들겼을 때 어떻게 이렇게 두들기는지 하는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느끼고 판단하는 그런 인식 과정을 거칩니다. 이 막대기가 어떤 배를 이렇게 두들겼을 때, 이 딱딱함이 이 싱잉볼을 두들겨서 소리를 나게 하는구나 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단단하다고 느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오문 인식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했으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뭐가 시작이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오문 인식 과정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게 됩니다. 자, 이 나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큰 나무에서 제재소에 와서 또 우리가 제목으로 다듬잖아요. 깎잖아요. 깎아서 와서 그것도 자르고 해서 이 막대기로 가져오기까지 형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참 큰 나무에서 요 조그마한 막대기로 오기까지 형상이 변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막대기 이 실체 하나를 가지고 무상함을 우리가 체득해야 되고, 고라는 얘기는 그 큰 나무에서 내가 원하는 바가 이 막대기로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그죠? 거기서 우리가 고를 체득하고, 그 다음에 무아를 체득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실체가 어떨 것 같아요? 이 실체가 사실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이 막대기가 내가 지금 이 숨기면 지금 내렸잖아요. 그럼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던 이 막대기가 사라졌잖아요. 네. 이게 이제 무아라는 겁니다. 무아.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깎아서 만들어 놓은 형상을 손에 들었다가 또 이것을 어디에다가 놔버리면은 무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실체를 태워서 없애버리면은 결국은 뭐가 남죠? 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문인식 과정을 통해서 무상과 무아를 체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욕계에서 인식 과정에서 유익한 현명한 주의력이라는 얘기는 실체를 바라보고 대상의 물질을 바라보고 무상고 무아를 체득할 수 있어야 되고 관념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무상고 무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실체에 대해서 4대 요소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볼 때, 체득을 할 때, 알아차릴 때 그게 현명한 주의력이고 유익한 주의력이다. 관념적으로 가져갔을 때는 그게 해로운 주의력이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의문인식 과정은 우리가 의문인식 과정은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출발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황가 상태에서 방황가라는 게 마음의 문이잖아요. 마음의 문, 방황가는 살아있을 때는 항상 마음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가 어떤 물질이 딱 나타나면 그때 의문전향으로 바뀌죠. 의문전향으로 바뀌어 이게 뭘까 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아나 속행심으로 쭉 추적해가면서 속행해가면서 이게 뭐라는 실체가 뭐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자아납니다. 그게 이제 끝나서 어떤 게 이게 뭐라는 게 이 자기가 식별하게 되면 그거를 인식 과정에다 딱 어떻게 하죠? 등록하죠. 이게 바로 업의 생성입니다. 업의 생성입니다. 여기서부터 업이 생긴다는 거죠. 업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방황가 상태로 마음의 문이 또 계속 흘러가다가 또 인식하고 물질을 인식하고 또 흐르다가 또 인식하고 이런 단계를 계속 살아있는 한은 이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문인식 과정의 7가지 마음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문인식 과정이라는 게 안문, 눈으로 인식하는 과정이죠. 뭐 오문에서 안이비설신에서 첫 번째 나오는 안문인식 과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오문 전향을 일단 하죠. 오문 전향을 하고 그 다음에 안식 상태로 가서 일단은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아나 형태로 흘러가죠. 속행심 형태로 흘러가잖아요. 흘러가고 난 다음에 등록하는 과정.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게 안문인식 과정에서의 7가지 마음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오문 전향을 하고 난 다음에 안문이니까 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게 어떤 물질의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고 저 물질이 뭘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를 해. 자기 마음에서 조사를 해요. 이전에 있었던 마음과 지금 보는 실체를 보고 이게 뭐지 하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나 속행심으로 쭉 흘러가죠. 네, 속행심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제 얼굴을 보고 아, 이분이 누구지? 어디서 봤지? 언제 봤지? 계속 자기가 흘러가면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가면서 계속 그 사람을 추적하다가 아, 저 사람을 정보통신 기술사협회 회장할 때 내가 뵀어 라고 딱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알았어 끄떡끄떡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마음을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제 방황가 상태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방황가 상태로 흘러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황가도 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방황가라는 게 마음의 문이라는 건데 방황가가 지나간 방황가가 있고 그 다음에 방황가의 동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황가의 끊어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방황가의 시작이죠. 방황가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과거의 그 지나간 방황가, 그 다음에 방황가의 동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문이 동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황가가 딱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의문전향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게 방황가는 과거의 방황가, 방황가의 동요, 그 다음에 방황가가 끊어지고 난 다음에 의문전향으로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문전향이라는 게 바로 오문전향인데 오문이라 하면 안입이설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문, 이문, 비문, 설문, 신문을 우리가 오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전향한다는 얘기는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눈으로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는 귀로 듣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맛을 보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신체로서 접촉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전향 바뀌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의 강의는 이 정도 해서 우리가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거는 인식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욕계에서 인식 과정을 어떻게 식별하는가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오문 인식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문이라면은 안입이설신을 통해서 앞문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인식하는 것과 또 귀로, 코로, 입으로, 몸으로 인식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앞문을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문이나 그 다음에 비문이나 설문이나 신문에 대해서는 앞문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운 오문 인식 과정, 욕계 인식 과정을 우리가 살펴본 것은 결국은 뭐죠? 주의력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약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가 인식 과정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호흡 명상을 통해서 깔라빠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깔라빠를 통해서 닮은 표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닮은 표상을 통해서 우리가 투명한 표상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바짝바짝하는 그 투명한 표상을 통해서 4대 요소를 식별하고 4대 요소를 식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원인과 결과, 무상고 무아를 체득했을 때 유익한 주의력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스마트 명상 68강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또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마음 건강, 몸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몸을 그렇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 관리하고 자기 스스로 몸을 관리할 수 있을 때 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